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오늘 추석인데 어떻게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요? 저는 오늘 좀 지방에 갔다 오다가 교통이 많이 막혀서 좀 고생을 했는데 그 교통 막혀서 좀 고통 받으셨던 분들이 없으셨기를 좀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뉴스 업데이트입니다. 여러 가지 좀 소식을 좀 정리를 해왔고요. 그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 영상은 투자 권유 목적이 아니에요. 정보 제공을 위한 겁니다. 영상에서 언급되는 모든 분석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실제 투자 손실이나 이익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참고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내드린 자료, 그러니까 모든 제 영상의 자료는요, 알파 멤버십 채팅방에 PDF 파일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멤버십 가입을 하게 되시면 이 파일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알파 오메가 알파 멤버십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보키 오파리님, 스테브웍스님, 신당동 옆차기님, 레짱님, 나라라님 감사드립니다. 김코님, 권혁대님, 수리님, 김성길님, 고결은 사형제님 감사드리고 팀선님, 리프리스트님, 병택방님, 소맥님, 베타오메가님, 제루님 감사드리고요. 피아노 모스코님, 주아0427님, 테라포밍님, 올웨이즈맨님, 코티코티님, 알파 오메가 알파 멤버십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알파 오메가 서포터즈 여러분들께도 이 영상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새로 가입해 주신 이 개잡주 잔문가님 계십니다. 이분 유튜버세요. 유튜버신데 제가 우연치 않게 퇴근하는 길에 이분 이제 실시간 라이브를 좀 보다가 이제 인사도 좀 했고요. 그래서 소형주를 좀 잘 차트 위주로 분석을 해 주시는 분인데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여기 또 들어가셔서 한번 채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문가님, 발음이 좀 그렇긴 한데, 후원 감사드립니다. 반가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업은요, 에너지 퓨얼스입니다. 얘들이 이제 현금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700밀리언 달러 정도의 이제 그 전환사채를 채권을 발행을 한 거죠. 채권을 발행을 하고 이제 현금을 조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이제 사모 투자자들이 있죠. 사모 투자자들한테 이제 팔고요. 이 700밀리언 달러에 대한 이자를 이제 받습니다. 누가? 이 사모 투자자들이 1년 2번 받아요. 뭐 5월에 한 번, 뭐 11월에 한 번인가 아무튼 그런데 그거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통 그 채권을 발행을 하면 한 이 전체 양의 한 15%를 더 추가적으로 만약에 사모 투자자들이 원한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그 채권을 발행을 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도 다 싹 쓸어서 이제 채권을 사갔다 그리고 돈을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돈을 가지고 이제 에너지 퓨얼스는 뭐 히토류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 우라늄 사업을 할 텐데 그 내용이 좀 나왔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연이율은요 0.75%입니다. 굉장히 이율을 굉장히 적죠. 그래서 이자 부담이 별로 없이 돈을 빌렸다. 만기는 2031년이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월에 한 번 이자를 내고요. 11월에 한 번 이자를 낸다라고 써 있네요. 그 다음에 이 전환가 있습니다. 얘들이 이 전환사채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돈으로 받으면 돼요. 그냥 700밀리언 달러 준 거 고스란히 받아도 되는데 이걸로 안 받고요. 대신에 뭘로 받을 수가 있다? 에너지 퓨얼스의 주식으로 받을 수가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식의 권리가 23.4달러 위로 올라가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요거 미치면 그냥 돈으로 받아야 되고요. 주가가 이거보다 올라가면 이 지금 사모 투자자들은 이거를 주식으로 사가지고 일정 부분 수익을 얻은 다음에 주식을 몽땅 팔 수도 있다. 뭐 에너지 퓨얼스가 전망이 좋아 보인다고 하면 주식으로 바꾼 다음에 계속 보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70달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3070달러라는 말이 나오고요. 캡트콜 옵션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자 30.70 그러니까 이 캡트콜이 누가 산 거냐면요. 에너지 퓨얼스가 이 캡트콜을 산 거예요.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좀 이해가 되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 자 에너지 퓨얼스가 지금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죠. 그래서 이거 지금 사모기관 투자기관에다가 사채를 팔고 현금 700밀리언 달러를 받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에너지 퓨얼스가 이 주관사가 이제 골드만삭스인데 53.55밀리언 달러를 주고요. 캡트콜 옵션을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에너지 퓨얼스 주식이 30.7달러 까지 이제 올라갔을 때 에너지 퓨얼스의 주식을 얘네들이 직접 자기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샀다라는 거죠. 이걸 왜 샀냐면 에너지 퓨얼스가 이런 그 캡트콜 옵션을 구입을 한 이유가 나중에 이 사모 투자자들이 주식을 막 마구잡이로 이제 던지게 되겠죠. 이제 걔네들 나름대로 이제 수익을 이제 봐야 되니까 실현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주식을 던질 때 에너지 퓨얼스가 그 사모 투자자들이 던지는 주식을 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사겠다고 하면 뭐가 됩니까? 결국 그 주식의 하락을 좀 방어를 할 수가 있겠죠. 주식의 희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제 에너지 퓨얼스가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안전장치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안전장치까지 얘네들이 주주들을 위해서 옵션을 샀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에너지 퓨얼스 주가가 20.34달러 미만이면요, 이제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냥 돈으로 이제 갚는 거고요. 주가가 20.34에서 30.70달러 사이다. 그러면 이 에너지 퓨얼스가 산 캡트콜 옵션으로 주식을 얘네들이 이제 에너지 퓨얼스가 대신 사주는 거죠. 시장에 풀리지 않게. 이 사모 투자자들이 던지는 주식이 마구잡이로 시장에 던져지면 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던져지는 주식을 에너지 퓨얼스가 사준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이제 만약에 주가가 근데 30.7달러 이상이면 어떡하냐? 이때는 이 캡트콜 옵션이 이제 보호를 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이 정도 올라가는 경우에는 아마 이미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가 2배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때는 보호를 해주진 않는다. 일부 이제 주가가 희석이 되긴 하겠지만 이미 수익이 높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요거 이해 안 가시면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옵션까지 샀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점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지금 2024년도 말고요. 지난 트레일링 12months, 그러니까 지금부터 12개월 전을 보면요. 자, 얘네들 이제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87.9밀리언 달러예요. 거기에다가 설비 투자 비용이 26.2밀리언. 그래서 이거 더하면 대략 마이너스 110밀리언 달러의 프리 캐시 플로우입니다. 이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토대로 얘네들이 이제 현금 캐시 런웨이를 보자라고 했을 때 얘네들 가지고 있는 현금이 197밀리언 달러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굉장히 현금 캐시 런웨이가 짧았죠. 근데 이번에 얼마 들어왔다? 한 700밀리언 달러 들어왔다. 그래서 대략 이제 이런저런 이제 비용들 빼고 800밀리언 달러의 이제 그 리퀴디티, 유동성이 생겼다고 보면 약 7년의 런웨이가 확보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에너지 퓨얼스는 여러분들께 요거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라늄 에너지 콥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티커가 UEC인데 얘네들도 이제 돈이 좀 모자랐나 봐요. 그래서 얘네들은 퍼블릭 오퍼링을 했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제 주식을 이제 판 거죠. 이거 뭡니까? 결국은 이제 유상증자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는데 이게 얼마예요? 1,500만 주의 주식을 이제 추가로 발행을 하겠다. 얼마에? 13.15달러에. 그러면 이게 대략 얼마냐? 그냥 곱해보면 됩니다. 200밀리언 달러까지 현금을 조달하겠다라는 뉴스를 이제 밝혔고요. 최대 이제 230밀리언 달러까지도 조달 가능하다라고 이제 여기 뉴스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 회사, 우라늄 에너지 코퍼레이션이 현금으로 한번 볼까요? 얘들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23.5밀리언 달러가 지난 분기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설비 투자 비용이 1밀리언 달러, 그래서 한 25밀리언 달러의 마이너스 프리 캐시 플로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이만큼씩 이제 캐시를 태우고 있다라는 거였고, 가지고 있는 돈이 148.9밀리언 달러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200밀리언 달러를 더한다라고 하면은 캐시 런웨이가 이제 늘어나겠죠. 그래서 요 돈으로는 이제 요 6분기 정도밖에 버틸 수 없었는데 200밀리언만큼 캐시 런웨이가 증가를 했다라. 그래서 이 우라늄 에너지 콥스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요 캐시 런웨이를 잘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돈이 마구잡이로 이제 없어지다가는 계속 유증만 하다가 주가는 계속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도이치방크에서 지금 하나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주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뭘 뽑았냐? 자, 코카콜라를 뽑았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코카콜라 투자자분이 우리 저기 멤버십에 들어오셨는데, 알파 멤버십에 들어오셨죠? 이거를 탑픽으로 뽑았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지금 좋은 주식인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KO를 딱 집어서 얘기를 했다.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몇몇 지역에서 매출 감소가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챌린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얘네들의 all weather strategy,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전천후 전략, 얘네들이 이제 펴낼 수 있는 할 수 있는 전략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위기들을 다 극복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네들이 지금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단기간에 이제 약간 조금 안 좋은 게 있는데 멕시코, 인도, 그다음에 베트남, 그다음에 타일랜드 쪽에서의 약간 이제 그 판매량이 좀 줄었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우려가 되는데 이런 지역들 말고 글로벌리하게 보면 아직까지 지금 이런 얘네들 코카콜라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이제 도이치방크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놨는데 이걸 보면요, 코카콜라는 강력한 병입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제 바틀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틀링 시스템이 뭐냐면요, 코카콜라가 브랜드랑 레시피랑 마케팅을 담당을 하고요. 그다음에 로컬 회사들이 이거를 생산을 하고 유통을 하는 시스템이 바로 바틀링 시스템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파는 코카콜라도 보면요, 이거 미국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런 마케팅이라든가 제조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본사에서 관리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바로 이제 병입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이 코카콜라가 강력한 병입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얘들이 가지고 있는 얘들이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많이 보유하고 있더라. 그다음에 이런 생산성 등을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괜찮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이제 도이치방크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코카콜라가 가지고 있는 음료 브랜드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뭐 판타 있죠, 비타민 워터 있고요. 제가 근데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뭐 코스타 커피 본 적 있고요. 그다음에 미닛메이드 본 적 있죠. 그다음에 이제 몬스터 있죠, 음료수. 그다음 파워에이드 있고요. 요거 우리 이제 뭐 술에 많이 타 먹는 이거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탄산수, 뭐 진저에일 요거 만드는 회사인데 요런 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음료 회사들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얘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몇 개 있다고 합니다. 뭐 보시면 비타민 워터도 있고요. 근데 몬스터는 지분은 한 19%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요런 것들은 몰라요. 제가 미국에 가본 적이 없어. 그래서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요런 회사들도 100%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다른 코카콜라가 포함한 섹터들을 본 거죠. 이게 이른바 뭐라고 하냐면요, 컨슈머 패키지드 굿즈, 그러니까 줄여서 CPG 섹터를 봤는데, CPG 섹터라고 한다면 보통 경기 방어주에 해당을 한다. 우리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프록터 갬블러, 그다음에 유니레버, 콜게이트, 뭐 크래프트하인즈, 제너럴 밀스, kimberly clark, 존슨앤존슨,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런 포장재, 그 소비 포장재인데, 얘네들은 주로 코카콜라와 같은 섹터에서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 대상인데, 얘네들보다 사실 조금 코카콜라가 좀 더 낫더라라고 이제 도이치방크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코카콜라는 이런 방어주 중에서도 유통망이 거의 무적 수준으로 강력하다. 그 다음에 이 프라이싱 파워가 탁월하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코카콜라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도이치방크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그 목표 주가를 81달러로 이제 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이치방크에서 정한 탑픽은 코카콜라였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뭐 어떤 그 투자은행에서 탑픽으로 뽑았다라는 뉴스들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린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런 뉴스가 제 눈에 들어와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코카콜라가 차트가 뭐 요것도 얘기해야겠네요. 배당금도 줍니다. 배당금도 주는데 한 주를 사면 2.04달러를 줘요. 요거를 나누기 4를 해가지고 쿼터리로 주고 한 번 줄 때 0.51달러씩 주더라라는 거. 그다음에 디비던드 그로스가 62년이래요. 그래서 이 코카콜라는 지금 배당금을 굉장히 꾸준하게 올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와의 상승하는 만큼 배당금도 늘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지금 차트를 보시면 10년짜리 차트인데 얘네들도 괜찮죠? 네, 그래서 요거 뭐 안전한 주식을 찾고 있으시다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코카콜라가 가진 그런 이제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막강하고 이제 뭐 유통망 이런 것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한번 염두해 두시면 어떨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아처랑 조비 얘기를 좀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어저께 만들어 놓은 얘기고, 이제 제가 어떤 댓글로 들었는데, 이 아처가 캘리포니아 인터내셔널 에어쇼에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조비도 등장했어요. 제가 이제 영상을 좀 확인을 했는데, 조비는 여기서 유인 전환 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했고요. 아처는 애석하게도 그냥 활주로를 나는 그냥 수평비행밖에 하지 못했다라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똑같죠. 변한 게 없습니다. 조비는 여전히 그냥 제대로 된 기술력을 입증을 한 자리였고요. 아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전 그대로
활주를 이용해서 나는 수평 비행밖에 하지 못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또 아처가 근데 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왜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때 뉴스는 지금 그 퍼블릭 디스플레이를 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주말 동안. 주말 끝났죠. 이미 월요일이니까. 근데 이제 이 결과가 수평 비행이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지금 그 캘리포니아 인터내셔널 에어쇼의 뭐 공식적인 스폰서였다라는 거, 요 돈을 얘들이 지금 돈이 많다, 뭐 한 2빌리언 달러 정도 있는데 이거를 지금 그 기술력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쓰지 않고 그냥 마케팅 하는데 이렇게 스폰서를 하면서 돈을 쓰고 있더라라는 거, 약간 조금 요거 보고서 약간 조금 뭐랄까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좀 한심하다고 해야 되나? 아처가 이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높은 고도에서 비행을 최근에 성공리에 마쳤다. 뭐 7,000피트, 10,000피트에서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해서 뭐 합니까? 수직 이륙을 아직 못 하고 있는데, 그죠? 가장 중요한 거를 못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에어쇼가 뭔가 이제 아처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자리가 되지 못했고, 그냥 아직까지도 그 자리구나라는 그런 뭐랄까 인식을 심어준 굉장히 안 좋은 이벤트가 아니었나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위에 반해서 조비는 이번에 아랍에미레이트의 스카이포츠라는 곳, 그 다음에 락타랑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그냥 어쨌든 그냥 꾸준히 계속 그 파트너십을 연장을 하고 있고 상용화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스카이포츠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곳과 이제 파트너를 맺어갖고 이제 뭐 이제 그 버티포트를 짓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라스 알 카이마 라는 트랜스포트 어서리티랑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이제 그 두바이랑 이 지역을 연결하는 이제 버티포트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트윈 두바이, 그 다음에 라스알 카이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두 지역을 연장 있는데 약간 이제 파트너십을 맺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를 찾아봤더니 꽤 먼 거리입니다. 113km고요. 지금 여기가 그 두바이고, 방금 여기가 말한 라스 알 카이마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113km, 굉장히 긴 장거리 같은데 어쨌든 좀 이제 세를 넓히고 있는 것 같아요. 파트너십 그 조비가 두바이에 이제 국한된 게 아니라 계속 넓히고 있더라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비는 계속 주가가 올라갈 것 같죠? 근데 대량 생산이 문제죠, 사실. 토요타가 어떻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 그 조비의 항공기를 뽑아낼지가 관건인데, 요거 뉴스는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죠. 자, 그다음에 템퍼스 AI 관련해서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엠브리 제네틱스가 템퍼스 AI의 자회사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뭘 만들었냐? 자, 향상된 EHR 인테그레이트. 이 EHR이 뭐냐면요, 전자 의무 기록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일렉트로닉, 그다음에 메디컬 리코드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호스피탈 레코드라고 하나요? 그래서 전자 의무 기록을 EHR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이 소프트웨어에 뭐가 통합이 됐냐? 브레스트 캔서 리스크 어세스먼트. 그러니까 유방암 그런 위험 평가는 점수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얘네들의 소프트웨어에다가 업그레이드를 했더라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뭐 유전체를 분석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환자를 볼에 있어서 많은 데이터들을 다 끌어와서 통합된 그런 것들로 하여금 정보를 의사에게 준다라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글로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템퍼스 AI의 자회사인 엠브리 제네틱스의 AI 플랫폼에다가 유방암 위험 평가 도구를 통합을 했다라는 겁니다. 요거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엠브리 그 제네틱스가 가지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가 엠브리 케어 프로그램이래요. 줄여서 CAR이 케어라고 이제 하는데, 여기에다가 유방암 위험 시스템을 심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무슨 느낌이냐? 자, 요걸로 그냥 설명을 드리면 편할 것 같아요. 이 뉴스가 가지는 의미는 템퍼스 AI가 단순히 이제 유전자 검사만 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AI 기반의 임상 의사 결정 지원. 그러니까 의사 결정 지원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흡사 우리가 이제 기억이 안 나네. 누구였죠? 팔란티어. 그래. 팔란티어가 어떤 전장에서 전장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을 주는 것처럼, 임상에서 어떤 의사가 어떤 환자를 진료를 할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진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게 올바른 선택인가를 도와주는 이 임상 의사
의사결정 지원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더라라는 걸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엠브리케어 프로그램 AI가 이 전자 의무 기록에 통합이 되고요. 이게 임상 의사를 서포트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흡사 팔란티어 같더라라는 거,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템퍼스 AI가 저번에는 이제 픽셀 AI인가로 해가지고 판독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죠. 이번에는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얘네들 AI 플랫폼에 같이 심었다라는 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타이러 이거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스코어가 유방암을 평가하는 그런 이제 스코어 카드인데, 요런 인자들로 유방암을 이제 위험성을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도 참고하시라고 가지고 왔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템퍼스 AI까지 정리를 했고요. 템퍼스 AI는 현재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얘네들 한번 캐시런에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24년 기준으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거 캐시 프롬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89밀리언 달러였네요. 자,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89였고요. 그 다음에 설비 투자 비용이 22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뭐 데이터 같은 거, 하드웨어랑 뭐 소프트웨어 같은 거 만들겠죠. 어쨌든 거기에 들어간 돈이 22밀리언 달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2024년도에 썼던 현금, 순수하게 날아간 현금이 210밀리언 달러라는 거죠. 2024년 기준입니다. 그랬을 때 현재 가지고 있던 그 마지막 최종 보고서에 가지고 있던 돈이 291밀리언 달러, 그 다음에 뭐 받을 돈이 270밀리언 달러라고 했는데, 요거 빼고 그냥 좀 보수적으로 추정을 해봅시다. 291밀리언 달러라고 했을 때 이거 지금 얘네들이 210밀리언 달러를 1년 동안 썼는데, 291밀리언 달러가 있으면 얼마를 버틴다는 뜻입니까? 1년 조금 버티고 한 1년 반 정도? 1년 반? 버틸 수 있는 현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조금 더 나는 이 기업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 하면 받을 돈까지 합치면 되긴 하겠죠. 어쨌든 근데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조금 최대한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 현금으로만 보면 캐시런웨이가 길지 않다라는 겁니다. 1년 반 정도 짧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 기업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거 아니면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연휴가 조금 더 남았으니까 다른 컨텐츠 좀 정리해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남은 연휴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